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 아따 힘드네요. 예, 안녕하세요. 심하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다가 한 5분, 6분 정도 말하다가 지금 한 두세 번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아, 힘드네요. 아따 힘들다 진짜. 자, 이유는 좀 영상을 오늘 풀컨 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네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쪽지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북커버 디자인을 풀컨 영상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저기 당신 요 올린 것 중에 그렇게 풀컨 영상이 없는데 좀 올려져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제가 한 며칠 전에 봤는데 사실 이렇게 쪽지 보내준 경우가 좀 간간히 있었어요. 풀컨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저 또한 풀컨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이유는 이제 우리 그 네이버 카페 쪽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유료 또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선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실무 노하우를 거의 다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상을 추려갖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차별은 아니에요. 일단 뭐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짤막한 영상들이 올라가고요. 실무 관련돼서는 이제 카페에다가 주로 올렸는데, 우리 또 그 쪽지를 보내주신 학생들, 또 그리고 직장인이신지 모르겠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풀컨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아마 인디자인하고 포토샵 이렇게 활용해서 북커버 디자인을 인디자인 활용하는 기초적인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또 출판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할까 합니다. 뭐 평상시 같았으면 파트가 딱 있기 때문에 7분에서 한 10분 정도 내외로 딱 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만들면서 이제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좀 참고 들으시고요. 또 아마 풀컨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인디자인 2018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한글 버전, 그리고 포토샵은 2017 버전을 사용할 거고, 뭐 2017, 2018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튼 전부 다 이제 영문 버전이 아닌 한글 버전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이유는 한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1인 출판, 또 프리랜서로 내가 디자인하겠다 이런 분들도 한글 버전은 훨씬 나아요. 이유는 기능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쉽잖아요. 되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영문 버전은 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찾아봐야 되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 디자이너 분들은 영문 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 또한 이제 영문 버전을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한글 버전을 많이 좀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 버전이 더 알기도 쉽고 어떤 편집 디자인 할 때 내가 소스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적용해야 될 때도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그리고 1인 출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또 편집 디자이너라면 한글 버전을 해도 된다, 이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이 팁이란 게 입에 붙었어요. 제가 팁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거의 실무 디자이너 분들은 CS6 버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중소기업 정도, 뭐 규모가 크지 않은 데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도 규모가 또 작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있는 디자인 쪽은 CS6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인스톨 버전이 아니라 클라우드 버전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속해서 사용하고 월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기능적, 효율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된 옛날 버전보다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또 선택의 문제가 우리 그 직원이나 뭐 작업자가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사용하는데 뭐 내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린 이제 북커버 디자인을 인디자인에서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이제 152에 가로, 자, 북커버 152에 세로 194에 이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 펼치면 전체 대지 사이즈의 이제 디자인을 잡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북커버 디자인을 할 때는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커버만 잡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이제 대지 있죠. 우리 표지를 탁 표 1, 표 2, 표 3, 표 4, 그리고 책 등 이렇게 풀 사이즈 도큐멘트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걸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무 디자인에서는 전체 펼치면을 가지고 디자인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예,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표 1, 표 2, 표 3, 표 4, 책 등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안 작업 때는 표 1만 디자인, 시안을 작업을 합니다. 자, 요건 뭐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인디자인 2018 버전을 보시면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뭐 사용하면 좋죠. 커맨드 N, 맥은 커맨드 N이고 우리 PC는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문서가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 지금 이제 앞표지일 경우에는 152에 19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린 전체 표 1, 표 2, 표 3, 표 4 이렇게 사용하고 책 등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대지 사이즈를 좀 넣을게요. 자, 저는 전체 대지가 지금 현재 가로가 516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다라는 건요, 지금 확정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뭐냐면, 표 1, 표 2, 표 3, 표 4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우리 가로 사이즈 제가 뭐라고 그랬죠? 152에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194라고 했죠. 194는 변하지 않습니다. 책 높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로 사이즈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또 책 두께도 얼마냐에 따라 바뀌어지겠죠. 근데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516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요거는 왜 516인지 이 도큐멘트가 생성이 되고 나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516이라는 건 전체 책 가로 사이즈 펼침, 책을 쫙 펼쳤을 때 그 지금 대지 사이즈. 자, 세로는 책 높이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체킹하는 거는 페이지 마주보기, 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표지 만들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킹을 하지 않고요. 여백 및 단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너 여백을 줄 거니? 근데 표지는 여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특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백 부분을 전부 다 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보면 가로가 516에 세로 194에 대지가 이렇게 도큐멘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표지를 펼쳐놨을 때 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화면에 하나 좀 띄울 건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면이 우리가 책을 펼쳤을 때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지금 우리 툴박스 저기 패널박스가 없는데 패널박스는 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페이지라고 있는데 페이지 부분을 클릭하거나 혹은 뭐 내가 색상 견본 이런 거 있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 도큐멘트 도킹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평상시 때보다는 딱딱딱 끊어지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좀 프리하게 지금 풀로 쫙 영상을 녹화하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지를 만들었고요. 대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대지 구분, 뭐 표 날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책 등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우리 레이아웃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안내선 만들기라고 있어요. 안내선 만들기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 패널 박스가 이렇게 뜨는데 자, 저는 개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열 개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두 개를 숫자 2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유는 여기에 2라는 수치는요, 바로 우리 여기에 개수, 세로의 줄을 두 개를 만들겠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이유는 우리가 책 펼침을 딱 했을 때 우리 세네카 책 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께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책 두께 표시는요, 수치는요, 열에서 개수를 두 개를 넣으면 여기에 이만큼, 지금 현재 5mm가 떨어져 있다는 건데, 북커버가 진행이 될 그 시점은
본문 페이지 있죠. 우리 본문 작업이 몇 페이지가 인디자인에서 작업이 어느 정도 페이지가 나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대지, 표 1, 2, 3, 4, 책 등까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간격, 책 등에 대한 그 수치가 나오면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12라는 책 두께 밀리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2라고 제가 기재를 하면, 자, 미리 보기 한 번 더 이렇게 클릭했다 다시 하면요. 자, 12만큼 두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 책 펼침했을 때, 자, 여기가 책 두께, 책 등에 세네카의 두께 12, 내가 정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넣은 만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책 등은 세네카는 임의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본문 작업에 어느 정도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그 페이지에 대비 또 종이 있죠. 우리 본문 종이 정하잖아요. 미생모조 100g이다, 아니면 뭐 95g이다. 이렇게 그람 수에 따라서 책 두께 세네카는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뭐 아주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전자계산기로 책 세네카를 계산하는 법도 있지만, 사실 심화는, 그렇게 어떤 계산법을 하지 않고요. 실제적인 종이를 가지고 저는 재서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해도 정확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때까지 심화는 책을 몇백 권 만들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사용할 종이 그람수 두께를 재서 세네카 수치를 입력합니다. 저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네카는 굉장히 중요하다. 책 등 두께는 중요하다. 그리고 본문이 페이지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수치를 가지고 지금처럼 표지 인디자인에서 수치를 넣는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책 두께가 지금 여기 돼 있으니까 좌우에 우리 날개가 지금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좌우 날개 표시는요, 레이아웃 부분을 클릭하면 여백 및 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백 및 단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백 및 단 패널 박스가 뜨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자,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설정을, 지금 요 모양은 설정을 동일하게 만들겠다. 수치를 넣으면, 여기다 10을 넣으면, 전부 다 수치가 10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으면 각각의 수치, 위쪽, 아래쪽 각각의 수치를 따로따로 기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이 바로 이제 여기에 수치, 날개를 넣을 겁니다. 자, 날개는 통상적으로 우리 날개 있죠. 자, 제가 여기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 통상적으로 날개는 단행본, 친국판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00, 95에서 100 정도 수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날개 길이가 너무 짧으면 좀 바보같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길면은 책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둘 다 바보 같고 이상해요. 너무 짧거나 길면. 그래서 95 이상, 100 미만. 근데 뭐 인디자인에서 이 길이를, 날개 길이를 뭐 97, 98, 뭐 99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종이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넣기보다는 좀 조율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100 정도, 날개 길이는 100 정도가 신국판 기준으로 좀 잘 어울려요. 자, 그래서 왼쪽에 100이라는 수치를 제가 넣을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을 풀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도 100mm라고 이렇게 넣고 하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어때요? 좌우의 날개가 이 정도가 지금 100mm다. 표시가 나오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자, 이러면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면 날개 오른쪽, 왼쪽에 대한 요 가이드 이 라인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지 설정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대지 작업이니까 구분점, 구분 라인을 해주는 부분은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먼저 이렇게 대지에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으로 가서 제가 바로 이제 디자인을 하나 좀 띄워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라고 해놓을 건데, 책 표지 컨셉은 지금 컴퓨터 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책이라고 해서 우리 재미없는 그런 컴퓨터 책이 아니라
약간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일러스트 라인으로 된 이제 이미지를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디자인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직접 실무 인쇄 디자인을 할 거야. 이럴 경우에는 그냥 JPG나 PNG,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가 얼굴 PNG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쓰면 안 돼요. 예, 처음부터 인쇄용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뭐 인디자인 책 같은 데 보면은 JPG, PSD 파일도 사용하고 막 그런데, 심화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라고 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뭐 쓰레기 같은 데이터다, 무슨, 절대 그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디자인할 때 자기 스타일이 다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스타일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PNG, JPG, PSD 이런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웹용 데이터는 쓰지 않고요. 상단에 있는 이미지 모드에서 저는 이제 회색 음영으로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유는 제가 디자인한 요 어떤 표지의 느낌이 좀 다양하게 컬러틱하게 좀 보이게 하고 싶은, 시안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욕망이 생겼다 치자고요. 자, 그래서 저는 TF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인쇄용 데이터는 TIFF, EPS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인쇄용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EPS는 뭐고 TIFF는 뭐냐? 제가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뭐, 이거 다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 1시간 영상을 녹화하면 좀 힘드니까, 제가 요거는 요 위에 추천 요 영상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클릭하시면 TIFF, EPS, 차이점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 회색 음영이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얼굴 인쇄라고 저는 이름명을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형식에서 TIFF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4번으로 해서 전 저장을 뿅 할게요. TIFF 파일은요, 이미지 압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TIFF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인디자인에서 그 TIFF 파일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커맨드 탭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는 이 단축키를 사용했습니다. 뭐 하다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저거 뭔 키를 눌렀길래 저렇게 바꿔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제가 아주 친절히 설명드렸어요. 커맨드를 엄지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중지 정도로 해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엄지를 누른 상태에서 중지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을 난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엄지를 놓으면 해당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뿅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인디자인 툴박스에서 이미지를 갖고 올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사각형 프레임으로 해서 저는 앞표지 아까 이제 저장한 거를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자, 요 X라는 표시는 우리 이미지 박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프 스케치나 러프 드로잉 같은 거 할 때도 사각형하고 그 안에 X를 하면 이미지 박스라는 의미,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객관적인 징표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할 때 이렇게 박스 안에 X를 하면 이미지 박스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자인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린 박스는 이렇게 X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로 해놨어요. 그리고 파일에서 가져오기, 단축키는 커맨드 D예요. 맥은요. 그리고 PC는 컨트롤 D겠죠. 맥은 커맨드가 컨트롤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단축키를 커맨드 누르고 D를 누르게 되면은 가져오기, 어떤 걸 갖고 올 거니? 저 아까 얼굴 인쇄 TIFF 설정하고 나서 열기를 누르면 이미지가 쏘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택 도구를 가지고 안에 있는 여기 카메라 같은 센터 모양이 있는데 클릭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미지는 이 주황색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상당히 큰 거죠. 자,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프레임에 맞춰서 내가 이미지를 맞춰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처음에 프레임 박스는 요만한데 실질적으로 이미지는 이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난 너무 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Shift Alt를 누르게 되면 정비례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 정도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줄였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안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대지 작업을 하는 거니까 뭐 시안을 여러 가지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좀 작게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표시는요, 링크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패널 박스 보면은, 자, 창에 보면은 링크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지는 불러왔지만 지금 등록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링크 패널을 통해서 이제 이 이미지를 뿅 하고 포함시키면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링크 패널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 거 지금 링크 패널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링크 패널에서 자, 여기에 있는 팝업 창에서 포함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뿅 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디자인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저걸 체크 안 하면 나중에 PDF로 익스포트 시키면 이미지가 누락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표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세네카까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세네카는 아니구나 앞표지까지만 사용할 것인지 좀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 세네카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요.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딱 구분을 주고 여기에 가운데는 블랙으로 지금 색깔을 딱 했어요. 뭐 디자인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가 지금 책 앞 표지고요. 책 등이고 뒷 표지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대로 나 인쇄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딱 맞춰서 인쇄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할 때는 세네카에 좀 주의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긴 내가 불안해. 그렇다면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이미지를 페달을 세네카 책 등까지 내려오게 해서 이 위에 이제 블랙 배경을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경계가 넘어와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아무리 해도 좀 책이 재본 과정에서 좀 밀린다 해도 뭐 이미지가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전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디자인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디자인 앞표지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근데 블랙으로 지금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좀 보고 싶어요. 좀 다른 색을 좀 보고 싶다. 이럴 땐 색상 견본에서 색을 좀 이제 다른 색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일러스트 드로잉 블랙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인들이. 근데 이걸 노란 옐로우 색으로 지금 하면 어떤 느낌일지 또 그렇게 약간 튀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럴 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색상 견본에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라인에 색상을 넣으려면 색상 견본 패널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이 이동 툴로 자, 선택 도구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주황색 박스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죠. 자,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뭐 원본 자체가 블랙으로도 돼 있었어요. 아까 우리 포토샵처럼. 근데 나는 노란색 라인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 색깔이 지금 노란색, 옐로우로 지금 돼 있죠. 자, 여기 마젠타색이야. 그럼 마젠타로 바뀌고, 자, 사이언이야. 그럼 사이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어때요? 근데 아까 우리 포토샵에서, TIFF로 아까 저장을 했죠. 그래서 요 TIFF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있는 이미지 컬러를 인디자인에서 컬러 값을 내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별색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별색이라는 경우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CMYK 외에 우리가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원폰의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TIFF 파일은 장점은 이렇게 내가 다른 컬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심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EPS는 안 되나요? 뭐 눈치 빠른 분이구나. 아마 또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EPS는 안 돼요. EPS는 포토샵에서 내가 블랙으로 딱 설정을 하면요. 인디자인에서 최종적으로도 블랙으로 사용해야 되고
포토샵에서 만약에 레드로 내가 색깔을 바꿨다. 지정했다. 그러면 EPS로 불러왔어요. 인디자인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레드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티프는 지금처럼 내가 변경을 값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레이 스케일로 바꾼 이유는 다른 색깔을 적용할 거야 라고 변수 값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레이 스케일 또 티프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에 지금 내가 다른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럴 땐, 자, 여기 보면 우리 팝업 창 이 부분 새 색상 견본을 클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의 농도는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정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색깔을 넣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치를 넣으면 여기에 있는 컬러 값에서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치를 79에 73% 지금 이제 녹청, 자홍, 그 사이언과 마젠타 두 색을 섞으면은 이렇게 지금 바이올렛 계열의 색깔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디자인 초보 분들이 늘 이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73%, 79% 이게 되게 퍼센트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5랑 0으로 떨어지게 작업하면, 수치를 넣으면 훨씬 더 명확하죠. 정확하고. 자, 그래서 80, 그리고 73이면, 좀 반올림해서 75. 제가 아까 0이랑 5 값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75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약간 그 1, 2%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거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가 디자인한 걸 인쇄소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잉크를 섞어서 이제 기계가 찍혀서 나오는 걸 보면 요 1, 2%에 대한 거 진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쇄소에 있는 기장님한테 얘기해서 또 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인디자인에서 데이터 값을 어느 정도 0하고 5라는 수치 정확한 요 떨어진 수치를 넣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뭐 82, 83, 뭐 84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0하고 5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떨어진 값을 내야지 나중에 컬러 수정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타이틀을 한번 여기에다가 이제 좀 넣을게요. 자, 지금 표지에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있으니까 도형 툴로, 자, 여기 지금 원형 도형 툴로 저는 클릭을 하고 Shift랑 Alt를 누르면 이렇게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원이 자,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일단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할게요. 색상을. 자, 제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금 넣었는데 색상 견본에 있는 검정색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색상 견본에서 새 색상 만들었었죠. 새 색상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검정에서 당겨놓고 이름을 자, 이렇게 풀르면 내가 지정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블랙으로 확인을 할 건데, 우리가 인쇄에 대한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먹 100%인 경우보다 여기다가 사이언, C 있죠. C 있는 부분을 좀 더 섞으면 색상이 진하게 나와요. 자, 블랙 부분을 클릭해서 일단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검정에 100%로 되어 있는데 녹청 값을 한 10%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진한 진먹 그리고 리치먹이라고 하는 좀 진한 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저는 설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먹을 진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블랙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색을 섞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중요해요. 이 실무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진먹 사용할 때 이렇게 하니까 먹 100%로 했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진먹을 섞으면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먹 100%로 해도 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내가 발주한 내가 신청한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또 종이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그 먹 농도가 연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펄이 들어간 그런 종이류는 먹 100%로 쓰게 되면은 마치 먹 한 80% 정도의 약간 좀 회색기가 도는 그런 진하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진먹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컴퓨터 책이니까 자, 우리가 좀 더 네모 박스보다는 원형 박스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일단 제목을 한번 넣을게요. 자, 여기 툴박스에서 우리 자, 텍스트를 넣을 건데, 자, 제목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자, 저는
7분 기적의 인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화이트. 자, 화이트도 지금 현재 용지라고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 등록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하면 화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체킹 풀고요. 자, 하양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하양, 양.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목을 놓을게요. 자, 우선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끝에랑 여기 끝에를 맞춰놨는데, 자, 지금 여기 좌측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중앙 정렬로 좀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위 끝에랑 이 밑에, 위에 있는 정렬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로 붙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저도 작업할 때, 위에가 아니라 중앙으로 맞추고 싶어. 지금 내가 지금 설정한 요 박스의 위에 밑에가 아닌 중앙으로 맞추고 싶어.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개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 수직 균등 법칙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로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 보이는 것처럼 중앙으로 맞춰져 되어 있죠. 자, 중앙으로 맞췄다면은 저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부분이 좀 작으니까 우리 문자 패널에서, 자, 문자 패널은 창에서 문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 문자를 커맨드 T를 누르게 되면은 문자 패널이 나타난다. 단축키도 알려주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크기를 좀 임의로 좀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글자 폰트 종류는, 자, 지금 설정을 좀 해볼 건데, 지금 시마생 같은 경우에는 산돌 폰트를 지금 유료 폰트 제일 좋은 거 지금 비싼 비용을 좀 쓰고 있어요. 왜냐면 영상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돌 폰트로 좀 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여기 설정된 폰트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코퍼 폰트라고 있습니다. 코퍼 폰트는 출판협회인가 거기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폰트인데, 상당히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래서 코퍼이라는 거 치면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산돌 고딕으로, 산돌 저는 고딕 내용으로 저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폰트가 얇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폰트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자, 사람으로 치면 날씬한 사람, 평균적인 몸매, 뚱뚱한 사람 있죠? 그런 것처럼 글자에도 내가 이제 퍼센트를 지정해 주면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98% 정도가 좀 많이 해요. 물론 100%도 하고 110, 102%, 101%도 하는데, 글자, 폰트에 내가 디자인을 어떤 형식으로 좀 할 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퍼센트를 좀 줄이는 게 가독성도 좀 똑똑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왜 그 체형을 보면, 저 체형 딱 좋다. 뭐 약간 좀 체형이 뚱뚱하네. 체형이 너무 말르네. 이런 느낌 받잖아요. 폰트에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 이 편값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는 자간입니다. 글자의 자간. 그래서 저는 한 25 정도.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인디자인에서 이렇게 평균적인 수치를 넣은 거고요.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보면서 난 마이너스 22 정도가 더 정확한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수치가 수동으로 이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내가 설정 값을 만져갖고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좀 이렇게 할 건데 한번 보자고요. 제가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행을 제가 수치를 여기 이렇게 넣으면 행이 벌어지죠. 자, 그러고 자, 여기에 행 수치로 좀 구분을 줬어요. 물론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7분 띄고 기적의 인디자인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타이틀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외부에서도 타이틀 텍스트가 넘어온 경우에 뭐 행을 2행으로 할 것인지 1행으로 할 것인지 뭐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봐야 되니까 어떤 게 더 가독성이 좋고 디자인상으로 완성도가 있는지 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놓으면서 디자인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7분이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Alt랑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삭제를 딜레트를 누르고 저는 7분이라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밑에 있는 거를 텍스트 박스를 자, 7분이라는 걸 삭제해서 기적인 디자인. 사실 7분이 더 메인이 될 것인지, 기적인 디자인이 메인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북 디자인 의뢰를 받았을 땐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이 고민이 먼저 지정이 된 경우도 있어요. 뭐 에디터나 저자가 난 7분이 핵심이야. 라고 한다면 7분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7분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배열을 일단 프리하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거는 배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디테일한 거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어떤 작업을 할 때 정답이 없고 또 각 개인마다 들어가는 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실 때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겨울 때 얼음 축제 가면 우리 얼음 조각 디자이너, 얼음 작가들 있잖아요. 조각가들 보면 처음에 얼음이 어때요? 얼음이 네모난 얼음이잖아요. 근데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큰 덩어리를 갖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절대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큰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점을 조금씩 하는데, 저는 디자인 작업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프리하게 큰 덩어리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작게 해서 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지금 이제 패널 박스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뭐 굳이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닫으면 이렇게 해당 있는 게 닫아지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필요 없다. 그럴 때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탭 그룹 닫게 하면 위에는 모든 열려진 거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닫기 혹은 탭 그룹 닫기를 통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세나카까지 현재 지금 여기 넘어왔으니까 한번 풀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느낌이 어떨지. 일단 저는 프리하게 일단 전체를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네, 이제 날개에 저자 그 양력 텍스트를 제가 좀 붙여넣기를 할게요. 뭐 기존에 있던 거니까요. 이건 자, 저는 고딕체로 했고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긴 한데 이건 제가 뭐 텍스트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 자리만 좀 잡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날개 부분에 저자 양력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 있죠. 제가 지금 요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책 가로 사이즈가 152라고 했는데 이 여기가 딱 지금 152 표지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책을 딱 봤을 때 지금 여기 제가 이미지 띄워놨는데 요 부분인데 여기 또 이제 꺾여지면서 접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이렇게 딱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멈추지 않고요. 여기서 한 2mm에서 한 5mm 안쪽으로 더 이미지를 더 넣습니다. 이유는 책을 접었을 때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접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까지 이미지가 있으면 나중에 인쇄될 때 사고가 나지가 않아요. 그 사고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책이 재본을 할 때 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꺾여지는 부분까지 돼 있지 않으면 밀리거나 그러면 책이 갑자기 그림이 뚝 잘려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미지는 2mm 정도에서 뭐 4mm, 길게는 뭐 5mm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미지를 더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미지를 좀 더 여유 있게 했다면 이것도 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출력까지 해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화이트하고 이 화이트 부분의 이 간격이 어떤지 늘 출력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은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내가 디자인하고 텍스트를 놨다. 그러면 여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합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자
시마라고 해놓고, 자,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좀 이제 행가리를 할게요. 자, 문자 부분에서 저는, 지금 나눈 고딕인데, 아까 저는 산돌 네오 고딕을 썼죠. 설정을 좀 다른 폰트로 한번 좀 써볼게요. 그래서, 자, 전 산돌 고딕에다가 지금 자간이, 영문이 50까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0까지 되어 있는데, 한글은 마이너스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한글은 자간과 글과 글, 사이에 좀 자간을 주지 않으면 벙벙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벙벙해 보여요. 근데 영문은 자간을 주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은 가급적 자간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0값을 두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디자인할 경우에 이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떤 건지 훨씬 더 이제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마라는 영문에 자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두지 않아요. 영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한글에 줬던 평 98이라는 것도 다시 저는 100으로 회복시킬 거예요. 자, 엔터를 누르면 평값도 회복이 됐고요. 자, 아직 이 시마라는 저는 저자 이름을 12포인트로 했는데 아직 출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일단 임의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뭐 저자 사진이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 자, 그래서 일단 배치를 이렇게 한번 해고요. 우리 뒷표지도 만약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뒷표지의 텍스트가 우리가 출판사에서 혹은 뭐 내 책은 뭐 내가 직접 하면 되겠지만 출판사에서 뒤에 표지에 텍스트가 있다. 이럴 땐 뒷표지에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 라인이 있다. 그럴 땐 안 보이겠죠, 가독성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박스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자, 그럼 일단 텍스트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네, 일단 뒤에 텍스트를 저는 기존에 되어 있는 텍스트를 좀 갖고 올게요. 자, 커맨드 V를 내서 저는 텍스트를 좀 갖고 올 건데 지금 보이지 않죠? 자, 일단은 저는 이미지 뒷표지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내려볼게요. 배치를 좀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저는 갖고 왔기 때문에 일일이 쓰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해 바랄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imdsign 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뒷표지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바꾸면 되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는 내가 저자이고 내가 책을 쓰면 어떻게 구성할지는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자가 있고 에디터가 보내준 텍스트 분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이제 설정해야 되잖아요. 자,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도 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출판사에서 넘어오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텍스트를 좀 더 잘 보이게 가독성 있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뭐 아까 전자처럼 내 책이다 라고 하면 내가 텍스트를 디자인을 좀 더 중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좀 더 좀 가려지게 해도 뭐 선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텍스트 정보가 눈에 보이는 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일단 책에선 정보, 텍스트 정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제가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디자인에 여기 지금 텍스트 박스를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센터 값이 뒷표지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터가 지금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맞추면 돼요. 근데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 꽉 찼잖아요. 자, 그러면 어딘가에 센터가 맞춰야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니까 상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중앙에 지금 되어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 쪽 부분을 해서 이렇게 자 라인을 표시한 다음에 자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는 표시가 나오죠. 요 네모 박스 그리고 화살표로 옮기면 센터 값이 이렇게 맞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예, 디자인이 어떤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블랙이랑 너무 안 맞죠?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디자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있는 툴박스에서 저는 사각형 툴을 한번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화이트를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블랙을 넣은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박스 위에 텍스트가 오기 위해선 지금 현재 화이트 박스가 맨 위에 있어요. 그 밑에 바로 이제 텍스트 박스가 있는데 텍스트 박스가 더 위로 올라오고 싶어 그럴 땐 지금 현재 텍스트 아까 우리 하나 긴 게 있었죠? 자,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배치라고 있어요. 그럼 배치에다가 맨 앞으로 가져오기 단축키도 있지만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텍스트가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우리가 마우스 우측 버튼 배치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디자인이라고 했던 영문 텍스트도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요 화이트 박스가 어떤 여백이랑 무언가 지금 중앙 정렬 쪽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기 잘렸는데, 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텍스트 박스가 전체 지금 아까 여기 라인 있죠. 자, 제가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센터 부분인데, 자, 센터를 제가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자, 맞추면, 자, 텍스트는 우리가 나중에 바꿔야 되겠지만, 자, 저기도 제가 좀 한번 조정 좀 할게요. 자, 텍스트는 어차피 바꿔질 거니까, 제가, 이미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가 만약에 이 정도 분량을 지금 할 거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그냥 그 이미지만 있었던 것보다는 밑에 화이트 박스가 생기니까 가독성이 훨씬 당연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이트 박스로 갈 것인지 혹은 블랙 박스로 가면서 내가 화이트 글씨로 할 것인지 이제 디자인을 좀 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일단 봐야 돼요. 가독성도 어떤 게 더 좋은지. 자, 컴퓨터 책이니까는 좀 더 글씨 텍스트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해놓을게요. 자, 이 부분을 넓게 한 이유는 바코드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책 가격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우리 책 그 표4 부분인데 표지 뒷표지입니다. 근데 요 표4 부분도 아까 여기 있는 이 딱 접히는 부분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닌 2mm에서 5mm 정도 넘어오게 한다. 제가 얘기했었죠. 뒷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여기 지금 돌연 부분으로 한 3mm에서 5mm 정도 우리가 밖으로 또 빼야 되는데 여분을 이 이미지 또한 밖으로 오른쪽에 있는 앞표지처럼 빼줘야 됩니다.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재단선까지 넘게 해서 3mm, 5mm 사이에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표지, 뒷표지를 지금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망치 혹은 정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디테일한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일단 큰 덩어리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뭐 디자인도 아직 더 손봐야 될 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뒷표지까지 앉혀보고요. 자, 우리 표4 부분 한번 표3 부분, 뒷표지 부분을 한번, 뒷날개 부분을 우리 다뤄보도록 할게요. 표4를 작업하기 전에 우리 표2 있죠? 날개. 자, 날개 쪽에 저자 사진을 한번 넣을게요. 일단 저자 사진은 제 사진을 한번 넣을 건데, 자, 여기 있는 툴박스에서 사각형, 자, 이미지 갖고 오는 프레임 박스를, 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일단 한번 사진을 갖고 와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저는 제 사진을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작업할 때 뭐 PNG, JPG 이렇게 뭐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실무 작업할 때는 뭐 PNG, JPG 이런 거 안 써요. 아시겠죠? 항상 EPS 스티프를 사용하는 이 FM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인쇄에 적합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미지에서 저는 이걸 CMYK 색상으로 변경을 했어요. 혹은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흑백 사진 있잖아요. 나 흑백 사진으로 계속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모드에서 회색 음영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폴더 안에다가 이때 EPS를 해도 되고 TIFF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TIFF로 저는 저장을 할게요. 자, TIFF는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압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커지고 그리고 인쇄용으로 또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자, 가져오기 저는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D에서 가져오기
부분을 해서 시마 티프를 해서 열기 해서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여기 자 마우스 살짝 빼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하면 이렇게 이미지 갖고 오죠. 자, 그래서 저는 좀 더 크게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각형 프레임 대비 이미지가 좀 작은데 상단에 보면 퍼센트가 나와져 있어요. 자,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좀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링크 부분 이제 아시겠죠? 이 링크 부분은 자, 포함을 해서 이미지를 자, 이 안에 포함시켜 주고요. 자, 티프는 아까도 우리 여기 앞 표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티프 파일은 내가 색상을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지금 저자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에 사이즈가 2mm로 했기 때문에 크기를 좀 더 출력을 해본 다음에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전체 대지 사이즈의 요 저자 들어가는 사진의 이 분량은 중요하겠죠. 저자 사진이니까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개에 있는 저자 사진을 너무 크게 하면 책이 좀 뭐랄까 좀 저렴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적당히 자, 일단은 모니터 상에서는 적당히 작고 표 4로 넘어갈게요. 자, 표 4에는 구성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커버 이제 뒷날개라고 이제 하는데 북커버 뒷날개에는 책 정보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우리가 광고하고 싶은 책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표 3 날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임의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아까 저자 사진 때처럼 이렇게 크기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책 광고하고 싶은 어떤 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열개수 좀 갖고 와 볼게요. 자, 상당히 이미지가 큰데 좀 적게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이미지 입체 이미지는요. 디자이너가 통상적으로 많이 좀 만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입체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목업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많이 만들어요. 자, 저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자, 2권 정도, 좋아, 3권 정도의 책을 광고한다라고 했을 때 자, 세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 배치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작업을 한번 위치를 놔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lt 버튼 누르고 우리가 Shift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카피가 되는데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카피했을 때 여기 사이에 얼마의 간격이야 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간격일 때는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단축키를 그냥 누르고 Alt, Shift 눌러서 하게 되면은 정확한 그 사이즈가 이렇게 복제가 될 때 정확한 건지 간격이 정확한 건지 눈대 줌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피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책으로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여기 링크 부분은 링크 패널에서 포함으로 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클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D 눌러서 가져오기에서 다른 책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볼게요. PSD 제가 뭐 누누이 인디자인 강의를 할 때도 좀 얘기를 드리는데 PSD를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EPS로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온 데이터는 PNG 데이터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쇄가 들어갈 때는 PNG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올바른 데이터 형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저 PNG 데이터를 EPS로 이제 포토샵에서 바꿔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일단 갖고 와 볼게요. 일단은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3개의 표지가 자, 입체가 표 3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여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표 3 부분 날개 있죠. 날개 부분에는 책을 광고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이제 쓰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날개 이렇게 내가 광고하고 싶은 책이 있거나 어떤 문구나 뭐 이 책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뒷날개에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지가 PNG 데이터를 제가 지금 불러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진이 생각보다 멋있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책을 PNG를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여기 보면 RGB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인쇄를 할 때는 PNG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EPS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물론 눕기를 이렇게 따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CMYK로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무채색일 경우에는 여기에 회색 음영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CMYK로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해서 이 부분은 인쇄 CMYK로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입체 습관 EPS로 저는 이렇게 자, EPS, 포토샵 EPS로 해서 4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디자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삭제하고 제가 EPS, 방금 우리 포토샵에서 저장했던 이 EPS 부분을 열기를 해서 이렇게 자, 갖고 와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프레임 안에 있죠. 여기 지금 화이트가 지금 우리 포토샵에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잠깐 좀 보이지 않게 할게요. 여기까지 되고 이 뒤에 화이트 부분이 있죠. 이 화이트 부분까지는 나와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커버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여기 날개 부분, 이 날개 부분에 어떤 컬러를 주고 싶다 이럴 땐 EPS 데이터, TIFF 데이터, 특히 EPS 데이터는 컬러를 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박스에 이 화이트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컬러를 한번 둘게요. 그리고 배치를 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이렇게 내리면 자, 이 부분이 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 위에는 PNG 데이터는 투명 레이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PNG 쓰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당연히 묻겠죠. 근데 PNG 데이터는 인쇄용 데이터가 아니에요. 인쇄용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북커버 아니면 뭐 편집 디자인 관련된 어떤 광고 제작물을 할 때는 인쇄용 데이터, CMYK라든지 TIFF 데이터로 저장해서 이렇게 불러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이렇게 뒤에 배경을 컬러로 깔 건데 여기 그러면 화이트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죠. 포토샵에서는 이 부분은 눕기를 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 툴로 자 이렇게 눕기를 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눕기를 따서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자, 이 펜 툴로 눕기를 일반적으로 따게 되는데 이 경계를 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계보다 안쪽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경계를 따다 보면 화이트 이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배경에 화이트 그 배경에 자, 이 배경에 깔끔하게 떨어지게 돼야 되는데 여기 화이트가 남게 되면은 마치 인쇄사고처럼 이렇게 여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눕기를 딸 때는 안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펜 툴로 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쇄사고 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펜 툴로 작업할 땐 개체보다 바깥에가 아닌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개체가 따지게 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펜 툴로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널 창에서 패스 패널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눕기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클리핑 패스를 만들기 위해선 창에 딱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쭉쭉쭉쭉 패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패스 패널을 클릭해서 자, 여기에 패스 패널을 자, 이렇게 제가 빼놓을게요. 그러면 자, 나머지는 제가 좀 닫을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 패스 패널의 팝업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패스 저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팝업 창 눌러서 클리핑 패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0.2 부분을 자, 픽셀을 클릭해서 확인 누릅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우리가 할 건데 잠깐만요. 포토샵 이 부분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찾아서 클리핑 패스는 반드시 EPS 이 형식으로만 저장을 해야지 깔끔하게 눕기 단계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전 022 습관 입체라고 해놓고 1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냥 자, 그리고
자, 저는 4번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으니까 저장해서 이렇게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인디자인으로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여기 일반 EPS를 클리핑 패스를 따지 않고 갖고 왔을 때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화이트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클리핑 패스를 딴 포토샵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자, 여기 습관 입체 1이라고 되어 있죠? 열기를 하면요. 자, 놓을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까 처음에 PNG 데이터 했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자, 아까 펜툴로 땄던 눕기 작업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내가 딴 게 이렇게 와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보다 바깥에를 따게 되면 아까 화이트 영역이 있었잖아요. 화이트 영역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쪽으로 따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붓커버 디자인을 할 때, 뭐 붓커버 디자인뿐만 아니에요. 편집 디자인 작업물을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포토샵에서 눕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PSD 파일을 갖고 오게 되면 훨씬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이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그것도 되는데 인쇄 실무, 우리 인디자인에서는 인쇄를 해야 되는 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럴 땐 반드시 EPS 눕기 클리핑 패스를 따서 갖고 오는 게 가장 FM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PSD를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심화생 같은 경우는 PSD 파일은 이 인디자인에서 어떤 웹 작업을 할 때만 그렇게 갖고 오지, 실제 인쇄 작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고 날 확률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말 우리 깔끔한 방법이 있잖아요. FM 방법은 사고가 날 이유도 없고 이 EPS의 클리핑 패스를 따서 갖고 오게 되면은 더 확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FM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PSD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눕기를 포토샵에서 딴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자, 링크 패널을 통해서 여기 포함이라고 해놓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뒤에 배경이 들어갔을지라도, 자, 깔끔하게 위에는 PNG 데이터처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PNG 데이터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올 만한 책이 있다면, 배경이 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EPS 패널, EPS 클리핑 패스를 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처럼 굳이 눕기를 딸 필요는 없어요. 화이트 표지에 종이에 어떤 화이트가 들어갈 경우엔 뭐 상관은 없어요, 사실. 아시겠죠? 화이트라는 건 잉크 색깔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쇄에선.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이렇게 배경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눕기 따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해도 화이트면은 인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뒤에 있는 광고 텍스트를 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광고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책과 관련된 회사, 회사 자체가 출판사가 굉장히 크다 싶으면 인프린트별로 회사 소개하는 간단한 문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표 3에 텍스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나올게요. 자, 정해진 텍스트가 지금 현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한번 카피를 좀 할게요. 자, 물론 아까처럼, 자, 제가 지금 여기서 Alt Shift 눌러서 카피를 했지만, 아까 우리 요거 놓으면서 자, 여기 레이아웃, 편집 부분에, 자, 어떤 편집이라고 그랬죠? 어떤 카피라고 그랬죠? 단계 및 반복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서, 자, 3개,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간격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46.5mm라고 했는데, 40으로 일단은 45로 통일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카피들이 됐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책 왼쪽, 오른쪽에는 책 제목,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놓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심화쌤이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왔는데, 이 부분 텍스트는 출력을 하면서 가독성이 괜찮고 안정적인 폰트 크기, 이 행간도 출력물을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표 3까지 작업을 했고,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을 난 통일적으로 이 일러스트가 전부 다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을 이 배경에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처럼 파도 돼요. 어떤 디자인이 되든 지금은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표 1, 2, 3, 4까지 놓는 걸 지금 이제 해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놓는 걸로 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금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여기 바코드 갖고 오는 거, 그리고 여기 우리 책 가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네카 부분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쪼개서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바코드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표4 뒷표지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그림 박스를 해놓고 가져오기 바코드를 좀 갖고 와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바코드 크기는요, 이제 이 그림 박스를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력을 하면서 이 크기를 작업자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에서만 이 디자인을 작업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있어요. 반드시 내가 작업했던 폰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늘 출력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놓고 텍스트를 놓고 요 작업만 했지 디테일하게 지금 조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요 어떤 디자인 작업할 때는 우리 얼음을 쪼개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조각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덩어리 일단 좀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지, 전체 대지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지금 텍스트든 이미지든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폰트 크기, 행간, 평 더 조정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바코드를 좀 놨는데, 요 바코드 사이즈는 한번 좀 줄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hift Alt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링크 패널에서 포함을 해서 좀 한번 볼게요. 자, 바코드는 통상적으로요, 이 바깥에 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북커버 디자인할 때 뒷표지에 바코드를 디자인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배경을 조금만 제가 화이트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해당 바코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안쪽에 바코드 밑에 화이트를 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코드가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바코드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색상 견본에서, 자, 여기에 있는 면 클릭했죠. 그리고 화이트, 제가 하향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인쇄할 때는 이 화이트 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쇄가 안 되는 면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화이트지만 사실 인쇄가 안 되는 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끌어올려서 가독성을 좀 확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바코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로 세로에 이 딱 그 수평에 맞춰지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배치를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가격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도 여기에 가독성 있게 놓으려면 가격도 이 지금 바코드처럼 이 뒤에 배경이 화이트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사각형, 아까 우리 프레임의 이미지를 갖고 왔잖아요, 바코드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각이 뾰족하게 지금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위측 이제 상단에 이 부분 정보값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직각으로 하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둥글게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바코드 부분은 둥글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위에 있는 수치 5mm 정도만큼 나는 둥글게 수치를 줄 거야. 그럼 여기에 수치 넣은 만큼 돌아갑니다. 한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훨씬 좀 완만한 게 좀 덜해지죠. 그래서 약간 둥글게 할 거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위에 있는 박스도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보이는데, 난 조금 더 뭐 여기 뭐 모양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도 지금 보이죠? 바뀌어지는 거. 자,
그래서 둥글게 나는 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수치를 넣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각에서 조금 완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각 주는 것도 지금 이 부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뒷 표지 할 때 문양을 한번 적용시켜서 내가 디자인할 때 이런 문양이면 좋겠어 라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하단에 바코드를 배치하게 되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혹은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바코드를 할 때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약간 각도를 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그 바코드를 놔야 될 이런 디자인을 할 때는 좀 창의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사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일반적으로 하는 걸 많이 원하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가로로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지금처럼 뒷커버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놓게 될 경우에는 밑에 있죠. 밑에 재단선에서 너무 지금 받으면 안 돼요. 가까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재단선,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아커버에 로고도 넣어야 되는데 이 밑에 재단 요 부분에서 이 위까지 안전한 거리는요 10mm, 1c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10mm 정도, 좋아요. 10mm 정도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높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요 정도는 되고 요 정도를 놔야지 뭐 문제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로고도 여기 이 부분 있죠. 높이 10mm 정도 떨어진 이 부분에서 놔야지 어떤 작업이든 좀 안전하다. 그래서 뭐 이 부분까지 지금 놓은 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공간이 이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밑에서 내가 로고를 놔야 되겠다. 그럴 땐 항상 이렇게 가장 밑에서 위에 10mm 정도의 높이를 유지를 시켜주고 이 밑에 이 사이에는 어떠한 텍스트가 어떠한 이미지나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격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 화이트 부분을 좀 올리고 위에 통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책 가격 뭐 12,000원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딕으로 작업을 좀 할게요. 책 가격은 명조를 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고딕 계열로 해서 좀 두껍게 가격은 놓죠. 자, 그래서 저는 11포인트, 산돌 고딕의 11포인트를 할게요. 그리고 위에, 자, 여기 만약 지금,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밑에 있는 화이트가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뭐 상관은 없겠죠. 화이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어. 난 디자인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화이트, 아까 우리 바코드랑 좀 마찬가지예요. 이 뒷배경에 화이트가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센터 값도, 자, 지금 여기 좌측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단에 중앙 정렬로 하고, 지금 보면 또 위에 붙어져 있죠? 밑엔 떨어져 있고, 여기에 센터에 중앙으로 난 맞추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개체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으로 해서 이 정렬 값을 중앙으로 맞춘다. 가운데로 맞추면 자, 이렇게 중앙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시간 넘게 지금 북커버, 지금 대지 잡고 디자인을 큰 덩어리부터 이렇게 잡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 이제 뭐, 세네카 책등 부분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로고도 안 쳐지지 않았고, 지금 저자 부분도 지금 빠졌는데, 자, 제가 풀컷 영상으로 쭉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용량 문제도 있고, 이제 보시는 분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제가 좀 나눠서 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이미지 놓고, 대지 작업하고 이미지 놓고 또 뒷표지, 날개,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인디자인에서 기능을, 이런 기능을 쓰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은 디자이너들마다 전부 다 틀리고, 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꼭
그 메모를 중요한 부분들 있죠. 처음 이제 복합화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꼭 체크를 해놨다가 반복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인쇄 디자인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PNG를 쓰지 않고 클리핑 패스를 이제 따서 한다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체킹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때는요, 나머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 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